소니의 PZ1020G F4 렌즈입니다. PZ는 파워줌, 그러니까 전동줌을 의미하고요. 크롬 미러리스용 렌즈이기 때문에 풀프레임 환산 15에서 30mm 정도의 화각과 비슷한 화각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정가 99만 9천원, 인터넷 최저가로는 9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쿠팡 불시 할인 같은 거 보면 80만원 초반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저도 참지 못했죠. 어떤 분들이 이 렌즈를 고민하고 계실까? 제가 생각하건대 크롬 미러리스를 가지고 있는데 표준 화각에서 광각 영역이 조금 답답하신 분들, 풀프레임 카메라에 1635 렌즈 사용하시다가 정형외과 다니시는 분들, 다시 말해서 풀프레임은 무게든 크기든 부담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광각 렌즈를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그 렌즈가 좋다길래 광각 영역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어서 렌즈를 고민하시는 분들, 마지막 상황 같은 경우는 보류해 볼 필요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 후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만족감이 정말 좋고요. 소니의 크롬 미러리스 렌즈 중에서 세 손가락에 뽑는 완성도의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1020G, 1655G, 그리고 70350G, 이 렌즈들의 특징은 그냥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싸고 좋은 렌즈들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 고민은 되는데 막상 사놓고 보면 이만한 렌즈가 없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크롬 미러리스만 사용하신다면 이 세 렌즈가 딱 베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싼 가격을 생각하면 구매 전에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슷한 화각의 렌즈로는 탐론의 1120 f2.8, 시그마의 1018 f2.8 렌즈가 있는데요. 사실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기 때문에 소니의 크롬 미러리스를 사용하신다면 저렴한 광각 렌즈 라인업은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18 렌즈는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차라리 풀프레임 카메라에 1635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편이 아무래도 왜곡도 좀 적고 선택지도 훨씬 많으니까요. 크롭 광각 렌즈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렌즈는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휴대성과 화질입니다. 아마도 둘 중 하나라도 조금 포기를 했다면 구매 이유가 많이 떨어지는 렌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사이즈가 정말 작죠. 이견 없이 작은 사이즈가 맞습니다. 이렇게 작은데도 AF, MF 토글, 초점 고정 버튼, 그리고 파워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OSS는 없습니다.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1018 렌즈는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1020G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1018 렌즈는 출시한 지가 12년이 넘어간 렌즈라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비해서 1020 렌즈는 50g 가까이가 가벼워졌고 화질도 좋아졌고 화각도 늘어났죠. 그 외에 초점 고정 버튼과 토글 버튼, 이너줌, 전동줌 등의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무엇보다 두 렌즈 모두 새 제품과 중고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신다면 1020G 렌즈를 적극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휴대성 하나만큼은 정말 발군인 렌즈고 앞서 말씀드렸듯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대 개방에서도 훌륭한 편이고 F8로 조금만 조여주면 아주 쨍한 화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렌즈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동영상용 광각 렌즈를 찾으시는 분들, 애초에 대놓고 동영상용 렌즈라고 볼 수가 있죠. 이를테면 여행용 그리고 브이로그 용도의 렌즈를 찾으시는 분들, 여행용 렌즈라고 하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옵션을 만족해야 하죠. 휴대성이 좋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 10에서 15mm 구간은 여행지의 광활한 풍경을 담기가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셀카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16에서 20mm 구간은 환산, 24에서 30mm 정도로 일상 동영상이나 스냅을 촬영하기가 좋습니다. 가벼우니까 들고 다니면서 찍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짐벌을 사용하시는 분들, 물론 요즘 짐벌들은 풀프레임 카메라에 1635 렌즈 정도 올린다고 해서 페이로드가 부족하거나 버벅이는 느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진이 얼마냐를 떠나서 전체적인 카메라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렌즈를 알파 6700에 마운트하면 둘이 합쳐서 650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굳이 짐벌을 안 쓰고 핸들드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게가 가벼우니까 당연하지 싶다가도 단순히 가벼운 걸 넘어서 초점 고정 버튼과 토글 버튼, 그리고 파워줌 레버가 있다 보니까 핸들드로 들고 연출을 하기가 좋았어요. 다만 렌즈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카메라에 마운트한 상태로 손을 잡았을 때
버튼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이 사이즈에 있는 게 어딥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OSS가 없긴 하지만 가볍게 사용하는 동영상에서는 요즘 스테디샷 들어가니까 스테디샷을 액티브로 두고 편집할 때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조금만 넣어주면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여행용이나 브이로그 용도로 손색이 없다는 말이죠. 그 외에는 일반적인 관광 렌즈 사용하듯이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세 번째, 당장 관광 렌즈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광각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아니 렌즈가 그렇게 좋다길래 사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보류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메인 화각이 아닌데 구매할 이유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각 렌즈라는 것이 처음엔 되게 재밌습니다. 시야가 탁 트이는 넓은 화각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기가 좋은데, 내가 이 광각을 촬영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없이 광각 렌즈를 사용하다 보면 금방 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렌즈의 특성이 아니라 관광 렌즈들의 특징인데요. 지금 당장 명백한 필요성과 사용 의도가 없다고 하신다면 일단 구매 전에 렌트를 하셔서 체험을 해본다거나 이 렌즈를 사기보다는 다른 자주 사용하는 화각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리개 값. F4의 고정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F4가 조금 아쉽다면, 나는 2.8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감히 다른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이 렌즈의 특성을 좀 생각해 봤을 때 F값이 4라는 것은 아웃포커싱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노출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더 크겠죠. 사실 낮에 야외 촬영한다고 볼 때는 거의 F8로 조여서 사용하게 되실 텐데 그 편이 초점을 맞추기도 쉽고 화질도 피크니까요. 다만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신다면 F4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물론 통제된 환경이라면 조명을 쓰는 거고 가벼운 용도의 동영상에 적당히 ISO를 올리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2.8 렌즈가 2개나 대안이 있으니까요. 그쪽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렌즈에서 조리개 값이 2.8로 제작이 되었다면 필연적으로 크기와 무게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렌즈의 컨셉상 저는 F4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대성 때문에 이 렌즈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조리개 값 말고도 망설여지는 이유라고 한다면 OSS가 없다는 점, 알파 6000에서 6400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볼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다만 관광 렌즈 특성상 손떨림 방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탐론의 1120 f2.8, 시그마의 1018 f2.8, 그리고 소니의 1020G, 이 렌즈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각의 장점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탐론 1120 f2.8 렌즈는 크기와 무게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f2.8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1018 렌즈의 경우는 제가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리뷰 같은 거 찾아보면 화질이 좋다, 그리고 f2.8이다 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1020G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경박단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니는 휴대성과 아까 말씀드린 촬영 편의성, 버튼이 많고 파워줌과 이너줌을 지원합니다. 소니 네이티브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정가는 세 렌즈가 모두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그마 1018 렌즈 같은 경우는 최저가로 검색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모로 소니의 E마운트 렌즈군에 손에 꼽을 만큼 좋은 렌즈가 하나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휴대성과 화질이 우수하고 그럼에도 여러가지 사용성 측면, 초점 고정 버튼과 포커스 토글, 파워줌, 이너줌까지 새 제품 기준으로 80만원 중후반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다면 훌륭한 렌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소니 크롬 미러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광각 렌즈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 권장드립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가 이 렌즈 쓰는 거 보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물론 구매하실 때에는 다른 리뷰 영상도 많이 참고를 하시고 심사숙고를 한 뒤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소니 무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돈내산이란 뜻이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